오늘 건강보험 부가체계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득중심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유서원하고 같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좀 촉구하는 저희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상임활동을 지금 보이콧하고 있어서 오늘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출발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논의가 열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빨리 지금 이제 민생이나 정치, 경제 쪽 개혁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좀 열망을 좀 읽고 적극적으로 좀 국회 상임위 활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좀 촉구하면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남은경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소득중심 공평한 건강보험 부가체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취지와 인사말을 윤소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됐습니다. 정부안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관심사, 특히 지역가입자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의 정부안 자체가 부실투석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법안소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폭 손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고소득층 눈치 보기 개편안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소위 333 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3년마다 한 단계씩 그것도 진행하고자 하는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러한 개편안을 내놨다. 실제 분합은 줄이고 형평은 높이겠다고 했지만 고소득층의 무임 승차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이 정부의 비안을 비판만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부분을 야당과 또 시민단체 그리고 전 국민이 요구하는 올바른 속도와 내용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 바람이 온전히 다 실행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또 저 윤소아 의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풀뿌리 시민들이 모인 복지국가 운동 시민단체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건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지금보다 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자는 말을 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때 백지화 됐을 때 최근에 퇴직했다는 어떤 지역가 가입자는 사무실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차라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같은 곳에서 건강보험료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 지역 구분이 없는 온전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로 보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잘 줘도 100점 만점에 50점, 그것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 중 3단계까지 완료됐을 때 77%가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살고 있는 집과 필수적인 자동차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효과는 미미합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일부 낮추더라도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쌓이게 되는 이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회에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하루빨리 덜고 고소득층은 이에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될 것으로 부과해야겠습니다. 온전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국회에서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득이 있지만 보험료를 덜 내거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었지만 정부는 다 알면서도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파악이 낮다라는 변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 언제쯤 그럼 소득 파악이 될 것인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기다려라.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는 소득 파악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주택시장 선진화법을 통해서 거의 유명무실한 임대소득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좀 정상화해 보겠다. 정부가 오랜만에 이런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죠. 근데 바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재산에 보험료를 내고 있고 소득에도 보험료를 냅니다. 근데 그간에는 임대소득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에만 보험료를 내면 됐는데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시행이 되면 이분들은 재산에도 내야 되고 소득에도 내야 되는 그런 잘못된 부과체계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2년간 유예됐고 작년에 이걸 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2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소득 파악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국민들 잘못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정부가 자신들의 직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라도 우선 일괄로 추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3단계 일괄 추진을 하면서 미비했던 그 소득 파악, 과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일정을 잡고 논의를 시작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저희가 이 정도까지 만족해서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이번 법안 심소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3월에 통과되기를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바라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다고 하고 또 이게 일정이 차질이 빚으면 향후 이 부가체 개편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부가체계가 잘못됐다는 것도 이제 여론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면 이 저항과 불만들은 이제 곡물처럼 더 커질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국회 통해서 법안 개편해야 되고 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 보니까 소득기준, 재산기준 모두 다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 정부 산하에 두겠다. 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국회에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부가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기자회견문은 신성일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대협력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저희 건강보험 업무 중에서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이 부가 업무입니다. 설명하는 사람도 설명을 받는 사람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 형평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민원들을 이 부가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사실 달려왔는데 지금 일선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너무 미치지보다는 정부의 부가체계 개편안 조속한 빠른 개편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세모니 올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현행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 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연소득이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합니다.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월 200만이 넘는 고액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의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가체계는 결국 저소득층을 무려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미흡한 개편안을 발표해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를 기준 삼아 엄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받던 피부양자와 보수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매우 관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론과 일부 정치권에 떠밀려 현행 제도를 개편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에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논의와 처리를 지연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소득이 아닌 거주형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 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의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가 불공평한 제도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의원 윤소환 감사합니다. 네, 국회에 빨리 조속한 논의 촉구를 하면서요. 한 가지 더 이 부가체계가 개편되면서 일부 소득 보험 재정 부분이 변동되는 사안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부가체계를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국고 보조를 명문화하는 법안들도 함께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도 함께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